신청 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이게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는데 원래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었습니다. 돈 받고 대리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 그런데 개업공개사와 법무사에게도 허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권력이 지금 법조인들에게 집중돼 있죠. 지금 유력 대통령 후보도 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1번, 2번 다. 이게 결코 바람직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의 뭐 역대 대통령도 거의 다 법조인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군사정권 때는 육사 나와야 되고 요즘은 전부 다 변호사를 따야 대통령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 법무사에게도 허용을 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서울법대 출신이 50명이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특정 단체가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국민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법조인들, 국회의원 숫자를 보면 언론인 출신들, 교수들, 이분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럼 초등학교 교사도 중학교 교사도 다 그 인구 분포만큼 돼야 되는데 그게 비례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을 대변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제 대리를 허용했는데 무한대로 허용한 게 아니고 그러면 대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대리할 수 없는 게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소송 대리. 소송 대리는 아직도 변호사만 됩니다. 소송 대리는 안 된다. 그 소송 대리가 뭐냐면 명도 소송, 배당이의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럼 단순히 입찰표 적어내는 것, 보증금 대신 내는 것,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 그 다음에 보증금 대신 낸 거 돌려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의, 그 다음에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거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 써내고 우리 그 프린터에는 보면 34번에 있네요.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4번에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34번에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밑줄 치놓으시고요. 일단 자, 그 다음에 511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인데요. 요건 중개 대상물하고 똑같습니다. 그 법원에 가면은 자동차도 경매 나오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동차 공매도 나옵니다. 그 자동차도 경매로 살 수 있는데요. 그 자동차 입찰 대리, 매수 신청 대리는 안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자동차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실제 자동차가 더 권리분석하기는 쉬운데 좀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만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입니다. 중개 대상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이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또 아니죠. 중개 대상물하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은 똑같다. 5개. 512페이지에 보면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려면은 이것도 입법의 불비입니다. 제가 법원 행정처에 법 이거 바꿔달라고 그 불합리한 거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안 해주고 있는데요. 그 매수 신청 대리 규칙에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이 개업공개사이거나 이 뜻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이 개업공개사일 것 이 뜻이라고요. 의미가. 즉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증 없는 분들은. 이 의미가 좀 불합리하죠. 지금 이 개업공개, 사실 개업공개사 안에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도 포함되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도 포함되고. 그래서 여기는 의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이거나 이 의미라고요. 실질적인 의미는.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실무교육은 우리 프린터 53번에 보면 교육제도 5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이 있습니다. 미리 받아야 되는 사전 교육이죠. 자, 그 다음에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타가했을 것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우리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56번에 동그라미 3번. 56번에 동그라미 1번 중개업 할 때는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합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56번에 동그라미 3번 있습니까? 밑줄 치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12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 자격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4번을.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잖아요.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은 안 된다고,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제출하라고 돼 있잖아요. 4번. 우리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5번 자격증 제출해야 된다는 거, 4번 제출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제출해야 되니까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개업은 안 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등록증을 제출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요거는 여권용 사진 2매입니다. 2장 들어가야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1장이거든요. 차이가 나서 적어놨고요. 2매라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보정설정 미리 하고 보정설정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됩니다. 513페이지 결격사유인데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5가지를 적어놨는데, 우리 중개업 할 수 없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가 12가지가 있어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은 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죠. 자, 그러면 파산 선고받은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 선고받은 자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할 수 있다, 없다. 답이 뭐냐고 둘 중에 하나 답이 있어요. 파산 선고받은 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지금 할 수 없는 거 여기 없잖아요. 파산 선고받은 자 없는데 파산 선고받은 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없다. 답이 뭐냐고요? 에? 그렇죠. 없죠. 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못하니까 당연히 없다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5가지가 적혀져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12가지 외에 추가되는 결격사유예요.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우리 프린터 3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12가지가 있죠. 여기에 추가되는 게 5개가 더 있다.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된다. 이 예외가 시험에 나왔어요. 다만 중개업을 폐업하거나 매수 신청 대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26회 때도 나왔는데요. 정말 웃기게 만들어놨어요. 중개업을 안 하겠다고 폐업을 했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한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는 반드시 중개업하고 같이 해야 돼. 중개업은 안 하면서 매수 신청 대리만 할 수 없다고요. 그 중개업을 폐업했으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한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를 폐업해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 행정처에 따졌어요. 이게 말이 되냐? 폐업 안 하겠다는 사람을 왜 등록 취소하냐? 기분 나쁘게. 이러니까 하는 소리가 그래 기분 나쁘라고 한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이걸 만들 때는 노무현 정부 때는 여소야대였어요. 식물 대통령이었어요. 어린애도 노무현 이렇게 불렀지 대통령이란 말도 안 했어요. 여소야대여가지고 옛날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그랬다가는 바로 잡혀가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이런 말 안 쓰고 안 써도 긴급조치 뭐 1호 위반으로 잡혀갔어요. 옛날에는. 그 세상이 자꾸 이 선거를 하면서 세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아마 앞으로 계속 선진국이 돼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아직은 조금 더 갈 길이 멀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여수야대이기 때문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를 하도록 허용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야당에서 그렇게는 안 된다.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해라. 꼭 하려면. 그 대법원 규칙을 누가 만들었냐면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었고요. 법원 행정처는 대법원에 있는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 나중에 변호사 될 거잖아요. 판사들. 그 판사들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개업공개사한테 불리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안 하겠다고 폐업하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취소한다고요. 제지에서 등록 취소된 게 아니라 폐업에서 등록 취소됐기 때문에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기 전에도 또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고 2년 미경과자 결격 사유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들이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인데 이때 사원은 한 명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니까 주식회사 임원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임원으로 있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습니다. 514페이지. 자,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입니다. 5년.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이고요.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 의무는 있지만 보존 의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 설명서 3년 보존이고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6번에 보면 보존해야 되는 게 46번에 7번, 8번에 있고요. 46번에 그 다음에 51번에 3, 4, 5, 6 3, 4, 5, 6 41번 제가 51번이라 했나요? 41번에 3, 4, 5, 6 4개 5년 보존해야 되죠? 41번에 3, 4, 5, 6 5년 보존하는 거 4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칠판에 다 적어놨잖아요. 3년 보존 2개, 5년 보존 4개입니다. 보존해야 되는 거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이다. 보존하는 게. 이것도 개업공개사한테 불리하잖아요. 중개사무소 확인설명서는 3년인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인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이라고요. 이것도 그만큼 개업공개사를 귀찮게 만드는 거잖아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어떤 분이 현업에 있는 분이 전화 와서 묻더라고요. 권리금 받고 팔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럼 계약서 옛날에 쓴 거 그 물리 줘야 되냐, 이거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보관하라고 줘야 되냐, 아니면 내가 보관해야 되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누가 해야 되겠어요? 원래 계약서 쓴 사람이 옛날에 한 사람이 보존해야 되겠죠. 그 보존은 사무소에서 반드시 보존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자기 집에서 보존해도 상관없어요. 그 집에서 뭐 보존하면 되겠죠. 그냥. 그리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계약서 물려주면 안 됩니다. 승계해 주려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 계약자들한테 다 문자 보내야 돼. 개인정보를 그 승계받는 사람한테 넘겨줬다 이걸 알려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그래서 아예 그냥 가지고 가면 되겠죠. 팔아먹은 사람이. 보통 개인정보 많이 팔아먹잖아요. 우리 무슨 팔아먹기 때문에 모르는 데서 막 문자 많이 오고 보험들으라고 오고 홈쇼핑 있는데 뭐 샀는데도 그 홈쇼핑에서 전화 온 것처럼 해가지고 오더라고. 보험들으라고. 그 개인정보 다 팔아먹어서 그래요. 515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4개가 있는데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해야 될 거는 9가지 있잖아.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6번에 보면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같이 시작. 6번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같이 시작. 9가지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는 4가지만 하면 됩니다.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야 돼요. 경제적 가치가 뭔지 그 서식에 보니까, 확인 설명서 서식에 보니까 경제적 가치가 감정 가격을 적도록 되어 있더라고. 감정 가격. 감정 평가사가 평가하잖아요. 경매 넘어가면 그 평가한 금액, 그게 시세잖아요. 시세. 그래서 그게 시세가 1억이면 좀 싸게 낙찰받는 게 좋잖아요.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야 되니까. 요건 1억, 감정 가격이 1억입니다. 제가 감정 가격보다는 낮게 낙찰받아 주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야 됩니다. 이 경제적 가치가 감정 가격이다 이런 거는 시험에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냥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야 된다, 감정 가격을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세금, 취득 관련 조세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세금을. 근데 매수 신청들은 세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 그게 뭐가 있었어요? 유치권, 분묘규지권, 법정지상권, 말소 규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를 설명해야 된다고요. 이 2개가 중요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전부 다 합해서 한 문제 나옵니다. 다 합해서. 520페이지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시장보다 오히려 법원장을 더 좀 공신력을 높게 보는 경향이 있죠. 파워는 누가 있어요? 시장, 군수구청장하고 지방법원장하고 사실상의 파워는 시장, 군수구청장이죠. 파워라는 건 뭡니까? 권력이 있는 게 파워가 있는 거죠. 권력의 가장 핵심은 돈입니다. 돈.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돈이. 그 시장군, 시군구는 예산이 그러면 시골에 있는 군수하고 횡성은 군이죠. 횡성 군수하고 서울 강남구청장하고 누가 파워 있어요? 횡성 군수가 파워 있습니다. 아니에요. 왜냐면 군수는 도시계획 위반 결정권이 있잖아요. 구청장은 없거든요. 도시계획 위반 결정 시장 군수가 한다고 공법에 나오잖아요. 시장 군수.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서울은 강북하고 강남하고 도로를 다르게 하면 안 된다고, 건폐율 용적률 다르게 하면 안 된다고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도로가 뭐 강남이 넓게 돼 있다 강북으로 가면 좁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 도시계획 위반 결정권이 없어요. 구청장은. 군수들이 뇌물 많이 받아요. 구청장은 별로 뇌물 받을 일이 없어요. 도시계획 이런 거는 엄청나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정할 수 있으니까 그게 엄청나잖아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주면 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뇌물 같은 걸 주는 경우가 많다고요. 제가 뭐 그 대학원 다닐 때 같은 선배가 그 시장을 했는데 뇌물죄로 구속됐었어요. 됐었는데 결국 나중에 대법원 가서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는데 제가 봐도 받은 것 같아요. 정황적으로 보면 그 모임에 와가지고 막 그걸 주더라고. 달러를 주더라고. 어디 해외 가서 쓰고 남은 돈이라고. 달러를 뭐 $1,000 이상 기부하다. $1,000면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넘잖아요. 주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뉴스에 그 달러로 뇌물 받았다 이렇게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받았겠구나 하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게 판사가 진리를 판결하는 게 아니고 오직 증거만을 볼 뿐이죠. 이 뇌물이라는 거는 증거가 거의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시장실에서 둘이만 주는 건데 CCTV 녹화해놓고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못 밝혀가지고 결국은 구속됐다가 마지막 대법원에 가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계속 지금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데 되지는 않고 있는데, 자 어쨌든 법원을 좀 신뢰하는데, 그래서 법원 명칭이라는 걸 쓸 수가 없다고요. 마음대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사무실 내외부에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를 제거해야 된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에도 보면 지방법원장이 죽거든요. 그것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만 걸어놔도 공신력이 있다고 사무소에.
지방법원장 명의로 뭔가 받았으면 왠지 공신력이 있겠죠. 그거 제거해야 된다. 등록 취소됐으면. 특히 노란 거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 중개사무소는 업무 정지돼도 업무 정지됐다고 출입문에 써붙일 필요 없죠. 근데 매수 신청 내리는 업무 정지됐으면 업무 정지됐다고 출입문에 써붙여야 돼요. 논리적으로 보면 써붙이는 게 맞아요? 안 써붙이는 게 맞아요? 써붙이는 게 맞죠. 저도 회사 생활을 근 10년 정도 했는데 한 회사에서 제가 그만둔 게 술, 담배, 춤, 노래를 전혀 못해요. 근데 그 부장님이 제 고등학교 선배라고 하면서 맨날 술 먹는 데 끌고 다니면서 술잔 따라라 하고 막 때리고 존다고 때리고 새벽 2시까지 술 먹고 따라다니다가 저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높은 사람은 출근만 했다가 사우나 가서 놀다 오고 이러더라고요. 도저히 뭐 힘들어서 그게 힘들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일 업무보다. 그래서 그만두는데 어느 날 술집에 따라갔는데 가니까 이렇게 빨간 글로 이렇게 해가지고 식품위생법 제 몇 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해가지고 몇 년 몇 월부터 막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제 부장님 지금 보세요. 지금 영업정지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집에 갑시다 했더니만 따라와. 이 개구멍이 있어. 이거 말고 들어가는 데 있어 하면서 또 끌고 끄고 들어가서 거기서 또 술 먹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술집도 영업정지되면 영업정지됐다고 이렇게 써붙인다고요. 그럼 중개사무소도 써붙여야 되는데 우리 중개사무소 다니면서 업무정지됐다고 써붙이는데 못 봤죠? 유심히 저는 봤는데도 못 봤어요. 써붙이라는 의무가 써붙이라는 말 없으니까 안 써붙여 놓는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업무정지돼도 사실은 업무 하라는 게 내포돼 있어요. 암시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민원 넣어봤어요. 저 업무정지됐는데 업무하고 있던데요. 이렇게 전화해봤더니만 등록한 증에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아마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냥 단속을 잘 안 해요. 공무원들도 피곤하거든요. 단속하러 나가면 안 하면 골치 아파요. 또 잘못하면은 직무유기 이런 걸로 처벌받을 수 있고 징계받을 수도 있어요. 원주시청에 있는 분이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 금지행위 했는데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았는데 업무정지 3개월을 했는데 그 강원도청에서 감사 나와가지고 왜 검찰에 고발 안 했냐고 지금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이게 나중에 감사받으면 징계받을까봐 고발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법에 고발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제가 공무원법이나 공무원 복무 규정에 있는지는 몰라도 공인중개사법에는 고발하라는 말은 없다. 공무원법에 있는지는 모르죠.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고발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다고. 개업공개사는 조사 나오면 무조건 건수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나오려고 그래. 자기들도 나오면 건수를 잡아야 되니까. 건수 잡으면 또 개업공개사들이 욕하고 막 지금 영업도 어려운데 지금 한 건도 못 했는데 하고 막 이러면은 괴롭잖아요. 서로가. 자, 어쨌든 매수 신청 대리는 업무정지되면 업무정지됐다고 출입문에 써붙여야 된다.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돼도 업무정지됐다고 출입문에 써붙일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는 520페이지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12번의 두 번째 까만 별표입니다. 지도감독관청입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는 노란색 돼 있는 것만 보면 되고 520페이지는. 근데 그 프린트 12번에 보면 중개업에서 개업공개사 및 줄임말이 개공입니다. 개업공개사 무등록 중개업자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이 지도감독을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지도감독을 하고요.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협회, 지부, 지회 모두 국토부 장관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러나 520페이지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는 협회 지도감독을 누가 하냐면은 법원 행정처장이.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지도감독을 누가 한다? 지방법원장이. 지방법원장이 하는데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 지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받은 협회, 시도, 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보고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0번에 3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프린터 12번의 두 번째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521페이지, 교과서 521페이지 교육제도입니다. 521페이지는 지금 요거 노란 거 요거 하나만 보면 되는데 교육제도 5개를 같이 비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5개를 비교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운데 있는 이 3개는 사전교육입니다. 사전교육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요 3개는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만두고 다시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52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 실무교육 있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X로 출제됐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우리 교재 521페이지 양가로 4번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법원 행정처장 있잖아요. 거기에 지방법원장 X, 그 다음에 그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불가능합니다. 중개 실무교육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개 실무교육은 근데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은 공기업 X라고 돼 있잖아요. 공기업 요 표는 우리 프린트 53번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3번에 있는 표 그대로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오직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중개 실무교육은 대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임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 공인회사도 받아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인데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5개 교육 중에서 직업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게 거래사고 예방교육이죠.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직업윤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교육시간 모두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교육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게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교육시간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그 다음에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하려면. 단 폐업 후 1년 이내에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 여러분들은 교육 5개 교육을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되고요. 예? 네, 받아야 돼요. 교육. 돈도 내야 돼요. 공짜로 하는 거는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이 5개 교육 강사를 저는 다 해봤습니다. 5개 교육 강사. 지금도 제가 이 5개 교육 동국대학교에서 강사하고 있어요.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렇게 치면 나와요. 제 강의도 거의 한 10강 이상 업로드 돼 있어요. 지금은 원래는 가서 방문해서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째 인터넷으로만 교육을 하고 있어요. 녹화된 거 그냥 들으면 돼요. 오히려 그게 더 좋죠. 지금은 뭐 전국 어디에 있든지 제 강의 듣고 싶으면 동국대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지가 들으면 돼요. 옛날엔 직접 가야 되고요. 자, 업무정지 사유인데 특이한 것만 지금 보는 겁니다. 매수신청들이 행정처분을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 업무정지인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절대적 업무정지가 없는데 매수신청대리는 반드시 업무정지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휴업입니다. 휴업. 공인중개사법에는 6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해야 한다가 아니고 매수신청대리는 해야 된다도 있다. 그리고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6월 이하인데
그게 524페이지 필요적 취소,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에 보면은 절대적 취소 보니까 기억의 등록의 결격 사유,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죠. 그 다음 니은에 공인중개사법상 또는 매수신청 대리여부의 폐업신고, 폐업신고 밑줄 치세요. 특이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폐업해도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된다고요. 휴업하면 업무정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 동그라미 2번에 2형 밑줄 치세요. 2형. 최근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4번에 15번 44번에 15번입니다. 44번에 15번 보면은 지금 임의적 취소라고 되어 있죠. 근데 44번에 12번 한번 보세요. 12번 밑줄 치세요. 44번에 12번. 12번은 중개업의 경우 업무정지 2번 받고 최근 1년 이내에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12번하고 프린트 44번에 12번하고 15번이 똑같아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2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죠. 근데 중개업의 경우 절대적 취소고 매수신청 대리는 임의적 취소니까 좀 주의를 하시라고요. 특이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아까도 말했지만 동그라미 3번에 524페이지 가번에 보니까 휴업 동그라미 하세요. 휴업하면 반드시 업무정지를 해야 됩니다.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중개사무소는 6월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525페이지인데요. 사전 절차로서 매수 신청 대리 관련해서는 전부 의견 진술기에만 부여하면 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소 세계는 청문합니다. 취소하기 전에. 매수 신청 대리는 취소하기 전에 청문하는 게 아니라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다고요. 특이한 게 시험에 나온다고. 이게 헷갈리는 게 취소 세계는 청문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청문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10일이라는 말 거기 우리 교과서 525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동그라미 기역에 동그라미 나번에 첫 번째 줄 맨 뒤에 10일 이내죠. 10일 이상 10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고. 청문하는 게 아니라 취소라도 그 취소 세계만 청문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청문하는 게 아니라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이 취소 세계 청문하는 것은 앞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이미 다 한 내용입니다. 비교를 해서 정리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525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면 7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이 반납해야 되는 것은 프린터 39번에 345 39번에 345에 있습니다. 39번에 345 취소 세계만 반납한다고. 취소 세계만 39번에 345 취소 세계만 반납하는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반납 X, 이 말은 반납한다는 규정이 없다. 특이하잖아요. 취소 세계는 반납하는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반납 안 하고, 취소 세계는 청문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청문 안 하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자, 526페이지 526페이지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항상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모든 과목 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시군구 등록관청에 등록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합니다. 지방법원장에게.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을
중개업은 우리 프린터 56번에 1번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근데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등록 신청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고요. 중요하죠. 이 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이내에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실무교육을, 중개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개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교육 대상은 법인의 경우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중개 실무교육은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도 받아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할 수 있지만 소속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는 불가능합니다. 대표자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 제도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에는 없는데, 매수 신청 대리 할 때 도장은 중개업 할 때 등록된 인장 그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따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보존을,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 보존. 자, 그 다음에 실비인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비용을 실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이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실비는 못 받습니다. 우리 프린터 52번에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2번에 18번, 19번 보세요. 18번, 19번. 원거리 교통비, 원거리 출장비는 5, 실비로 받아야 되는데 20번 근거리 교통비나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은 X, 실비로 못 받는다는 이야기. 매수 신청 대리 실비로. 중개보수 영수증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중개보수 영수증 서식이 중개보수가 아니라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 법정 서식이 있다. 교부는 해야 됩니다.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게 보수 영수증을 말합니다. 영수증이라는 게 보수 받았으면, 돈 받았으면 영수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 6개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1월 이상 2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기속행위는 뭡니까? 반드시 업무정지 해야 되는 것도 있죠. 절대적 업무정지 있었잖아요. 아까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차이 나는 건데, 차이 나는 부분, 차이점을 항상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요령이 비슷비슷한 걸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오늘 했던 내용이 시험에 실무가 시험에 5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최근 5년간 5문제 나오면 오늘 한 거에서 3문제, 그 다음에 지난주 했던 거 주택임대차보호법 1문제 하면 4문제, 그리고 나머지 1문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농지법, 농지취득자익증명제, 전자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 이런 데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비교되는 거. 오늘 프린트 지난주 내드린 거 한 장, 그 꼭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 차이 나는 거. 예를 들면 사실혼은, 주택은 사실혼이 보호받지만 상가는 사실혼이 상속이 안 된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공매가 있는데 이거는 워낙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볼 수밖에 없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경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권리분석 모두 무조건 삭제되는 권리,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이런 것들을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해마다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패턴이. 어려운 건 잘 안 나옵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조금 전에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비교해서 차이 나는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